을목은 부드럽습니다. 부드럽고요. 우리 유연하다는 말을 쓰죠. 유연하다는 말은 처세력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처세력이 좋다는 건 잘 굽는다. 왜냐하면 을목은 우리가 넝쿨이라고 얘기하잖아. 이게 간목이면요, 소나무면 을목은 넝쿨입니다. 넝쿨. 그러니까 내가 딱 저 사람을 볼 땐 수그려야 되겠다 싶으면 딱 수그리고 들어간다고. 그게 을목이야. 그러니까 사회적인 적응력이 있죠.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을목은 늘 뭘 추구하냐면 실리를 추구해요. 실리. 실리고 실속이고 결국 을목이 가고자 하는 건 현실이잖아. 현실에 맞춰서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처세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유한 듯 하나 내면은 어때요? 외유 내가. 그런 모습을 가진 게 을목의 모습입니다. 근데 밑에 여기 일지 유금도 이거는 말해 실속. 유금은 단답형이 되겠죠. 그리고 정확한 정밀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 또 판단력이 요하는 거 있죠. 요런 선택을 굉장히 잘합니다. 한마디로 너무 냉철하죠. 그거는 뭐냐면 을유일주는 아주 실속을 따지면서 좀 냉철하고 판단력이 굉장히 치밀한 이런 부분이 있어요. 아니면 인간관계에서 아니면 사정없이 끊어냅니다. 왜냐하면 이 사주는 유 밑에 뭐가 있죠? 경신밖에 없거든요. 2개밖에 없기 때문에 아찔한 겁니다.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갑신은 뭐예요? 그래도 살인상생으로 정이 많잖아. 뭔가 챙기기도 하고 정도 많고 한데 의류는 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의류의 모습은 평관이죠. 평관. 이 유금은 잘 다듬어진 신금은 그냥 바위예요. 바위. 근데 요거는요. 인간이 인공으로 만든 바위 있죠. 인공바위. 조그마한 거. 여기에 뭐가 있냐면 난초. 그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난초가 우리가 조그만 자태, 고고한 자태를 딱 빛내면서 이렇게 딱 위에 인공 조그마한 예쁜 아기자기한 바위 위에 어떻게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보이지 않게 고고함을 본인도 추구하고 도도함도 있습니다. 좀 예리해 보이지 않나요? 예리하다. 그리고 유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녀 모두 이목구비가 굉장히 이뻐요. 이목구비가 아주 확실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금금목을 때리고 있다는 것은 날카로운 면도날로 을목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 꽃을 꺾는다는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항상 보이지 않는 리스크가 있긴 있습니다. 예쁜 꽃이 폈어. 예쁜 꽃이 폈는데 이 유금이 면도날로 이 목을 꺾어버리는 그런 형국이 되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항상 위태위태. 그러니까 항상 이게 유금이 있다는 것은 좀 대비정신이죠. 내가 미리 준비를 해놓고 뭔가를 해나가는 그런 모습. 왜냐하면 약간 이게 불안 심리도 있습니다. 예민함이 같이 아까 있잖아요. 사주가 신약하면 예민, 초조, 불안 이런 것들이 함께 동요되기도 합니다. 빗소리 너무 좋네. 그래서 이게 의류는 눈치도 빠르고 뭐든지 정확하고 간결한 그런 면을 또 가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정확성, 확실하지 않으면 안 하는 그거 있죠.
어느 정도 완벽을 좀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기질이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밑에 이렇게 평관을 가지고 있잖아요. 갑신도 그렇고. 입이 무겁다. 입이 무겁다는 게 뭐죠? 책임을 지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말보다는 실천이요, 결과예요. 내가 결과를 보여줄게. 딱 이겁니다. 말로서는 무슨 말을 못하겠어요. 근데 그런 건 필요 없어. 재관이라는 것은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재성이 있고 이렇게 관성이 있다는 것은 결과로 내가 입증해 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식상관이 뭐였죠? 공망이었죠. 여기도 식상이 공망이잖아요. 말을 함부로 하지 않죠. 입이 묵을 수밖에 없죠. 딱 할 말만 하는 스타일입니다. 여명에 있어서는 딱 오리를 보면 좀 청초하다. 좀 청초하다. 난초가 왜 우리 동양화 보면 굉장히 청초하잖아요. 가늘가늘 해가지고. 그 안에 완전히 카리스마, 비수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장간에 보면 이렇게 얼경합을 하고 얼신충을 합니다. 어떻게든 얼경합을 하려고 하겠죠. 그러면 이게 이제 직장명. 직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수그릴 줄 안다는 얘기예요. 수그리다가 갈 때까지 가다가 아니면 이제 그때는 얼신충이 되는 거지. 그리고 늘 이렇게 나에게는 이렇게 평관의 칼이 기다리고 있는 거야. 천간에 이게 신금을 올리면 을목이 제일 두려워하는 존재가 누구냐고요. 칠살이잖아. 바로 신금이잖아. 근데 이런 분이 우리 여명에서는 신유를 만날 확률도 높죠. 그러면 인생이 정말 고달프겠죠. 늘 눌려 살 수 있어. 사주가 신강하면 본인이 이렇게 이 카리스마로 삶을 감당해 나가는데 신약하면 눌려서 살게 되지. 눈치 보면서. 혹은 어떤 어쩔 수 없이 왜 사는 그런 경우 있잖아. 만났는데 좀 강압적인 그런 결혼이라든가 이런 거 있죠. 거기에 대해서 또 억눌려서 사는 그런 경우도 생깁니다. 이게 좌우묘유죠. 좌우묘유. 좌우묘유는 절대 변하지 않는 기운이고 내가 잘났다는 기운입니다. 그럼 배우자 자리가 굉장히 내가 잘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금금목을 때리니 쉽지 않은 명이지. 근데 아까 갑신은 살인상생이라도 있었잖아. 근데 이건 없어. 이거 모 아니면 도야. 괜히 삶을 살아도 철저하게 분명하게 명백하게 살아나가야 되는 거지. 아니면 칼 들어오니까. 그렇죠? 갑신보다는 더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거야. 의류는.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거를 최광 생존력이라고 하더라고. 이게 바로 오뚜기 인생. 이게 왜 7,008개라고 얘기하잖아.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다. 이런 부분도 있어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될 그런 사명을 내가 가지고 태어난 거거든. 근데 을목은 독하지 못하고 유연하단 말이에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유들유들해요. 근데 안으로는 내 틀이 굉장히 완고하고 강합니다. 쉽게 여명 같은 경우 남자 안 만나요. 그리고 내 한 사람한테 그냥 내 둘이 다 아는 명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 한 사람과 인연이 끝나야 그 다음 사람과 연계되는데 쉽게 사람을 사귀지도 않아. 제가 한 번도 의료일주였는데 키가 굉장히 크고 늘씬하고 인물이 정말 이쁘더라고. 근데 결국 이혼이 되어지고 홀로 이제 삶을 살아가는 명인데 이쁘니까 주변에서 막 쳐다보잖아. 눈길 하나 주질 않아. 그냥 자기 그 일만 그냥 하고 있는 거야. 그래도 본인 성격이다 보니까 이게 뭐라고요?
처세술이 있잖아. 유도리가 없는 거야, 사람이. 처세력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사주가. 만약에 이 사주가 이 지지에 말이야. 이렇게 사유축 사화가 있다. 상관이 있어. 그럼 어떨까? 상관이 처세술이죠. 행동이고죠. 말을 이쁘게 하기도 하고 눈치 봐가면서 평관에 맞춰서 갈 수가 있잖아요. 이것도 일단 처세력이라고 볼 수 있죠. 오하면 뭐 사정 없죠. 식신이면 싫으면 싫다. 확실하게 자기 단도리를 할 수가 있겠죠. 이게 천간에 사주가 신약하면 병 하나 정 하나도 떠줘야 돼. 그죠? 그래야만 유금을 다스려 나가. 이거는 다스려 나가는 게 아니라 조절해 나가는 거지. 그러면 이거는 식신이니까 내 실력으로 어떻게 해요? 맞대면 하는 거야, 유금을. 식신제사를 하듯이 맞대면 하고, 이거는 상관으로 평관을 마주 대하고 맞춰 나가는 거죠. 마치 이런 거지. 평관은 나한테는 직업이잖아. 직업성이 평관이 가졌다는 건 불안정한 직업성이거든. 사주가 신약하다면. 확실한 내 실력이 없으면 인생이 계속 불안정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특히 직업적으로 여러 가지 직업이 평관은 바뀔 수 있다고. 이 직업성이 늘 바뀔 수가 있어. 근데 만약에 이 정화가 있으면 이거는 전문성이거든요. 내 딱 전문성으로 내 실력으로 말해, 실력. 입증해 준다는 거지, 평관을. 그러면 괜찮아, 살아가는 데는. 또한 여명이 있어서 이게 자식이잖아. 자식이 이 어려운 난관을 함께 헤쳐간다. 이렇게도 볼 수 있죠. 자식 나오면서 어떻게 돼요? 이 유금을 해결해 나가. 이게 만약 배우자인데 배우자가 맨날 내가 근근목을 때리는 배우자다. 그럼 자식 놓고 이 자식이 아빠 왜 그래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하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자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실력이에요, 정화는. 근데 병화는 상관은 실력이 있어서 가는 게 아니야. 이거는 유도리고 처세술이죠. 눈치 봐가면서, 그 상황 봐가면서 맞춰서 갈 수 있는 거. 일이 없다가도 일이 생기면 또 나가서 일하는 그런 거 있죠. 땜빵 하듯이, 그죠?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자, 이 남명에 있어서는 그럼요. 이 아예 재성이 없죠, 여기에. 재가 없어. 그러면 여기서는 기토가 되겠죠. 기유가 되니까. 기유가 되면 성실하고 재주도 있고 아주 괜찮은 그런 여자를 만날 수 있는데 이게 일단은 편제가 되면 나한테는 어떻게 와요? 재생? 살러 오잖아. 이거를 본인이 자기 고집으로 자기 주관으로만 딱 그렇게 할 거냐, 안 그러면 잘 받아들여서 살인 상생이 됐든 이 마인드, 이 마음을 키워나갈 것이냐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또 편제도 되지만 여자도 되지만 돈도 되잖아, 재물. 벌어도 어떻게 나갈 일이 많다. 새는 돈이 있다, 새는 돈이. 이렇게 사업을 하게 되면 그거예요. 사업을 하게 되면 열심히 하다가 평관을 한 방에 바닥 찍습니다. 바닥 찍어. 바닥 찍으면 못 올라와요. 딱 그게 있어, 마이너스. 마이너스까지 간단 말이에요. 그런 리스크가 있어. 거기에 대한 대비가 좀 필요하죠. 왜냐하면 일치에 경신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거는 너무 이 편제에 대한 욕심을 과유불급해야 되겠죠, 그죠? 도리어 정제적인 마인드로 가면 리스크는 줄여나갈 수 있겠다, 이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아까 의류가 오뚜기라고 했죠. 오뚜기. 될 때까지. 될 때까지. 그러니까 이거는 앞뒤가 없습니다. 그냥 가야 돼요. 그냥 어떻게 가야 된다. 뭐 잴 게 필요가 없는 거야. 나한테는 칼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걸 안고 그냥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고통을 겪다 보면 어려움을 어려움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어류는 아주 세심하고 세심한 또 배려를 잘하는 그런 명이기도 해요. 그래서 직업성에 있어서 사주가 아까 식신이라든가 내 전문가다운 그런 실력이 있으면요. 편관을 다루는 일을 하면 너무 좋겠죠. 그럼 어떤 일이 좋을까요? 그쵸. 이거 역시도 편관이기 때문에. 회계, 아까 회계했었죠. 회계. 그리고 뭐 세무사. 그리고 행정. 만약에 직장을 다니면 편관이니까 책임감은 무지 강합니다. 책임감. 자기 맡은 역할은 최선 다해요. 그러면서 스트레스 다 받아. 밤새 많은 경우 있죠. 왜? 휴닥 가는 곳마다 일복이 많아. 이 편관은 일복이에요. 일복. 일복이 유독 많다는 것은 내가 책임질 일이 많은 거야. 책임질 일이 많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내가 일이 할당량이 많아. 할당량이. 그게 뭐 데이터를 뭐 통계 같은 거 이런 거 있죠. 이런 걸 한다든가 세밀하기 때문에 좀 디테일하죠. 이건 좀 디테일. 그러니까 보석 세공은 어떨까요? 보석. 이 자체가 보석이잖아. 그런 가게를 해도 되겠죠. 그런 세공사가 된다든지. 혹은 디자인. 어떤 디자인요? 유금이니까요. 컴퓨터, 프로젝트 그런 것들을 조작해가지고 디자인 안에 디자인 설계, 건축 설계라든가 안 그러면 문서적으로 있죠. 문서 설계, 문서를 다 잘 다룰 수 있는 그런 쪽에 용도 있게 굉장히 잘 쓸 수 있는 명이죠. 이게 여기에 이제 정관도 있고 편관도 있고 같이 있기 때문에 정편관을 함께 이제 활용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정관으로 나아가면 너무 좋겠는데 사주가 편관으로 구성되면 이게 나한테는 쉽지만은 않다 그 말이죠. 개수나 임수가 있으면 개유 금생수 금생수 하기 때문에 끝없이 샘솟는 샘물 같은 거예요. 만약에 천간에 개수가 있으면 너무 좋지. 살인상생 이렇게 해주잖아. 살인상생. 살인상생. 이 살을 내가 인성으로 어느 정도 내가 제어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받아들임에 있어서 굉장히 용이하죠. 그런 삶이 이성으로 해서 이것이 내 그냥 팔자고 내가 살아가야 될 명이다 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일의 결과에 대해서는 살인상생이란 것은 굉장히 더딥니다. 빠르진 않아. 임수 역시도 금생수하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 살을 다루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중에 아까 식신으로 달아가지고 식상관으로 다루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살인상생으로 다루는 방법. 또 사주 자체가 아예 신강해버리면 어때요? 이 살을 잘 다룰 수가 있겠죠. 이건 뭐예요? 천간에 간목이 됐든 이 겁재 한 개만 있어도 끝난 거예요. 그리고 지지에는요. 지지에는 얼목의 뿌리가 임묘진이잖아. 그죠? 이런 목이 있든지 이렇게 되어지면 충분히 이 유금을 잘 다룰 수가 있다. 그래서 항상 편관이 있을 때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사주에 비겁이 있는가를 보는 게 좋아. 그리고 비겁운이 이 편관을 잘 다룰 수 있는 운이기도 합니다. 사주가 약할 땐 그래요.
을유일주에 남명에 있어서 자식이 경금이 됐든 신금이 되잖아요. 경금은 그래도 정관이니까 그죠? 정관은 자기 역할이나 도리를 잘하고 자리매김을 잘하는데 이게 신금이면요. 편관을 가진 자식이죠. 말 안 듣습니다. 말 안 들어.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애가 아파. 사건 사고 애 노출이 심한 자식이 될 수 있지. 도리어 을유일주에 남명은 있죠. 남명. 자식 낳고 어떻게 될까? 아들 낳고 삶이 힘들어져요. 아들 낳고 사내 안 사내까지 될 수가 있다고. 이와 비슷한 사주가 저한테 문의 온 사주가 이거는 이제 다른 거죠. 임진일주가 있었어요. 임진일주 남명이에요. 근데 이것도 자식이잖아. 이것도 자식이고 그죠? 아들 놓고 사업이 망했어요. 이분도 건축일 하고 있었거든요. 건축업을. 근데 아들 놓고 그때부터 밑바닥으로 간 거야. 빚은 빚대로 지고. 그래가지고 아들만 보면 있지 너무 냉정한 거야. 그러고는 딸을 낳았어. 딸 낳고 사업이 또 잘 되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딸을 너무 이뻐하는 거지. 아들과 딸을 너무 분리하니까 여기에서 이 부인이 너무너무 힘들어했던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임진혁 씨도 이 자식이 편관이거든. 그죠? 편관이다 보니까 토국수 하잖아. 이렇게 하면 사주가 신약하면 특히 또 임수를 어떻게 집어넣어요? 묘지로 집어넣어 버리잖아. 이 자식 낳고. 그러니까 내가 힘들어지는 거지. 그런 것처럼 의료도 비슷해요. 의료도 사주가 강하면 카리스마 장난 아니지. 그죠? 뭔가를 하더라도 제대로 할 수 있는 자식인데 사주가 신약하면 말 그대로 너무나 어렵지. 그리고 어떻게 나아갈 힘이 없어 앞으로. 절처봉생도 되지도 않아. 뭐가 안 보여. 사주에 인성이 없으면. 그러면 시일이 엄청 더디게 걸린다는 거야. 이럴 때는 남 밑에 가가지고 함께 일을 도모하든지 운이 좋은 사람 밑에 가서 함께 일을 도모하는 게 좋겠죠. 그죠? 그래서 편관은 일단은 자존심입니다. 자존심. 될 때까지 해보는 거. 남이 뭐라고 해도 내 길을 끝까지 간다. 내 길을 간다. 아무리 힘들어도 간다. 그래서 7,8기 오뚜기. 의류는 오뚜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아까 갑신도 절지였죠. 갑신. 의류도 12운성에 있어서는 절지입니다. 절지에 놓여 있어요. 그래서 의류일주를 한번 보면 정교하게 잘 다듬어 놓은 바위에 고고한 자태의 난초가 딱 자란 모습이고 청초하고 그리고 섬세하고 아름답고 고상하기까지 하다. 실제 의류는 외모가 준수하고요. 용모가 아주 단정합니다. 깔끔 들어요. 그 모습 느껴지죠? 예의와 격식이 굉장히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고 외부로 보이는 이미지나 남의 이목에 신경을 좀 많이 쓰는 편입니다. 자존심 때문에. 자존심 꿀리는 게 용납이 안 되거든요. 근데 천간의 을목은 나무 가지처럼 굉장히 유연해요. 유하고 어디로든 뻗어나가는 부드러움을 가지고 있는데 일지유금은 날카롭고 정교하죠. 가위 같아, 가위. 그래서 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언제라도 그게 필요 없으면 어때요? 주변의 사람들이 정리를 가차없이 한다는 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매정함이 있죠. 사회생활에 있어서는 꼼꼼하고 분석적입니다. 완벽에 가까운 일처리를 해요. 감정을요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일간과 일지가 서로 근근목을 하고 있어서 단독으로 홀로서기 해야 함을 뜻하죠.
남 보기엔 굉장히 도도하고 고고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만 내심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편관인데, 그죠? 그러니까 이게 얼경합도하지만 지장간의 얼신충도 함께 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것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사주의 일간이 근이 없으면 이 유금을 감당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마음이 초조해지고 사람들 눈치도 보고 결국 재생살하기 때문에 어려움에 또 놓이기도 합니다. 천간에 정화 식신이 있으면 편관의 해결사가 되니까 똑소리 나는 능력자가 되고 병화 상관이 있으면 융통성 있게 잘 대처한다. 임계수가 있으면 인내하는 그런 지혜가 있고 무기토가 있으면 재생사를 하니까 부자도 될 수 있지만 또 뭐예요? 한 방에 이렇게 급다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조건 유금 우리가 편관은 극복해야 될 그런 성분이다. 그래야만 극복하다 보면 그 위에 내가 위엄과 명예에 올라탈 수 있는데 반대로 자기가 약하면 똑같이 어려움에 노출된다는 거. 그리고 건강도 분명히 칼을 들이대는 수술, 사고수가 생겨날 수 있다는 겁니다. 운에서 다 오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류는 현실적, 결과주의며 이성적 냉철한 면을 가지고 있고 이 을목의 부드러움과 타인을 배려하고 이해하는 능력과 함께 유금의 단단함이 함께 어우러진 외유내강의 모습이다. 자, 12운송의 유금은 절지, 끊어진 자리, 단절, 분리된 자리이기 때문에 언제라도 배우자 자리에서는 분리가 일어날 수 있다. 또한 새로운 생명의 태동이 시작되죠. 음생양사, 양생음사. 그래서 절지는 악착 같은 근성,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그 마음의 근력이 있기 때문에 의지가 강하고 냉혹한 근기로 삶을 버티고 나중에는 성공한다. 169쪽의 제일 밑에 보면 비견급제가 강하면요. 편관을 도리어 잘 이겨내죠. 활용해서 명예를 얻을 수 있고 고고하고 도도하고 품격 있는 당당한 모습으로 자기 자리를 확보할 수 있으면서 경쟁력 있는 인물로 거듭날 수가 있어요. 식상가는 편관을 마주대하고 문제 해결을 해 나가죠. 그래서 자식 놓고 어려움이 해소되기도 합니다. 자, 12신살 봐야 되겠네. 자, 을목은 무슨 운동을 할까요? 인호술 운동합니다. 인호술 운동을 하면 여기 안에 유금이 되죠. 그죠? 인호술 할 때 신유술 이렇게 넘어가잖아. 그럼 유금은요? 여기 뭐라고 나와 있어요? 육해살. 배우자 자리가 육해살입니다. 그러면 배우자에게 이게 육해살이라는 것은 내 배우자가 저승사자란 얘기예요. 이게 저승사자의 모습도 있고 차라리 비서실장, 비서의 모습도 같이 있거든요. 만약에 뭔가 일을 하게 되면 내가 비서 역할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고 혹은 저승사자기 때문에 비위를 잘 맞춰줘야 되고 내가 웬만하면 좀 받들어 모셔야 될 그런 부분이 있는 그런 일지 자리가 놓여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를 탓하고 원망하기보다는 자존감을 살려서 당당하게 편관의 직업성을 살려서 자기 길을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일에 있어서는 참목급, 수장의 역할을 하는 게 적합합니다. 육해살이라는 건 6가지 해가 되는 것들이 살아가면서 방해인자로 수시로 끼어들어서 시시비비를 가리고 관제 구슬이나 몸을 아프게 하는 그 살을 육해살이라고 합니다. 6가지 살. 그래서 마음을 넓게 관조하는 자세를 가지고 편관의 털을 허물다 보면 자연이 줄어들게 됩니다. 자, 우리가 유금이 있으면 이게 편관이기 때문에 유금은 단단하고 변하지 않는 열매예요. 그러면 성격적으로 옹졸하기 쉽습니다. 내 틀이 너무 분명하다.
그러면 내 틀이 너무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럴 수 있어. 편관이면서도. 그죠? 단단한 열매로 이미 못을 박았기 때문에 이 편관이라는 나의 자존감 절대로 이게 구부리지 않아요. 만약에 내 편관의 자존감에 흠집이 난다. 이거 용서 못합니다. 참지를 못해요. 그래서 어느 순간 터뜨리고 회사를 그만둔다든가 하다 보니까 신약명에서는 이 유금이 편관이니까 직업성이 자주 변동되고 바뀔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직업 특성으로 보면요. 을목의 창의성, 유금의 철저한 조직력, 이런 쪽으로 예술가, 뷰티 쪽 작가, 상담사, 교육자, 회계사, 군검경 등이 있다.